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항쟁 때 전두환은 광주 시민들만을 짓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고자 했던 수많은 양심적 언론인들을 억압하고 해직시켰습니다. 당시에 이들 원로 언론인들이 해직 언론인 협의회를 꾸린 지 40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는데 오늘날 언론의 현실을 놓고 개탄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A, B, C 등급. 1980년 신군부의 이른바 언론인 정화 계획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 문건입니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 711명을 새 등급으로 낙인 찍고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광주 시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보도하지 못했던 언론인들은 1980년 5월 제작 거부를 통해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법 해직과 언론사 강제 통폐합. 그렇게 1,0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작 거부 운동으로 번졌고, 그때 저도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직이 됐었죠. 광주 항쟁 4년째인 1984년 3월 24일, 이들 해직 언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80년 5월 신군부 언론 탄압에 맞서던 기자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언론 자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 항쟁으로 얻은 소중한 오늘날의 민주주의지만 이들은 오늘의 언론 현실은 40년 전보다도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공정성 없는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17위에서 47위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이 2년도 채 안 되어서 세계 17위에서 47위로 추락했습니다. 민주주의 상위국에서 독재 전환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원로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명기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시 새로운 차원의 헌법을 완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30, 40대 청장년이다 어느덧 70, 80대 고령이 된 해직 언론인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에 막이 오릅니다. 광주 MBC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기획보도의 이름은 공약과 정책으로 짓는 한판 승부, 줄여서 공정한입니다. 말 그대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공정하게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광주의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 광산구 을로 가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 을 유권자는 18만 6,600여 명으로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급성장하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번 총선에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국민의힘 안태욱, 녹색정의당 김용재, 새로운 미래 이낙연, 진보당 전주현 후보입니다. 재선 광산구청장에 이어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민영배 후보. 내리 3번의 선거에서 모두 당선되면서 인지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고생함께 다니면서 드세요. 지역의 산업을 키울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합니다. AI, 미래차, 메가시티 이런 걸 에너지 메가시티 이런 걸 통해서 산업 인프라를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지지율 열세인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숨어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숨지 사람도 마세요. 있어요. 숨을 이유가 없어요.
첨단과학기술과 문화관광 등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 약속한 특구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광주의 기형적 정치 구도와 파행적 이 행태에 대해 이 광주 시민들도 이미 질려가지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민심 또한 적지 않습니다. 큰 정치인이 있어야 광주 발전도 있다며 광산을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부지런히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나 얼굴 빨개졌어. 대표 공약은 광주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광주의 AI 산업을 에타면대 산업으로 끌어오는데 제가 총리 시절에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AI 산업 2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에 맞서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와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거대 양당 정치를 청산할 진짜 대안을 자처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뛰어넘어서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어떤 서민들의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결해 나가는 철새 정치도 날리고 또 광주 정치도 한 번에 물갈이할 수 있고 검찰 독재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모든 후보에게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물었는데 한 목소리로 포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주현 김용재 후보는 이민법 제정을 통한 이주민 보호를, 이낙연 민영배 후보는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 소멸 해법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태욱 후보는 불법 체류, 범죄 대책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인 5색의 치열한 정책 대결에도 광산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뭐니 해도 민영배, 이낙연 후보 간의 빅매치 결과입니다. 광주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한 민영배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의 뜻밖의 등판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광산구 을의 민심이 이번 총선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목포시 선거구입니다.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이곳에서 민주당 현역인 김원희 의원이 재선에 나선 가운데 5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는데 후보들마다 심판이 키워드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선거구는 전남 지역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고 공천권을 거머쥔 김원희 후보는 과업 완수를 외치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위해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업가 출신인 윤선웅 후보가 등록해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변화를 주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시작해서 저는 제 몸을 하나 태울 생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도 긴장을 하고. 녹색정의당에서는 시민사회진영 출신인 박명기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목포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네, 전남 제1의 도시였던 목포가 이제 목포 전남에서 제3의 도시로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를 목포답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최국진 후보가 나서 현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 윤석열 검찰 독재를 제대로 심판할 진보당 교 7번 최국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소나무당에서는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최대집 후보가 나서 윤석열 정권 1년 내 퇴진과 목포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경제적인 부흥, 목포 르네상스를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정말로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소속에는 재선의 관록을 지닌 이윤석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도전에 나서 목포 광역시대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목포 발전과 100년 전 3대항 6대 도시 목포의 옛 영광과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목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였고 정과는 윤선웅 후보, 박명기 후보 각 1건, 최국진 후보 4건, 최대집 후보 3건, 이윤석 후보 1건 등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여수시가 7년 전 35억 원을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더니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암석이 무너져 내린 곳이 있는데 이곳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지나가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쏟아진 장맛비로 산사태가 발생한 여수 동백 공영주차장 뒤편입니다. 사고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은 굳게 닫혔고 임시 설치된 그물망 위로 암석이 걸려 있어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붕괴지가 주변 건물에 의해 고립된 구조여서 복구 공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붕괴된 안반 사면을 복구하려면 대형 중장비가 오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지만 보시다시피 인근 상가와 이 주차장에 의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여수시는 진출입로 확보 방안을 논의한 끝에 붕괴지를 막고 있는 동백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오동도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35억 원을 들여 준공된 공영주차장이 7년 만에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마을 주차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주차난 재발과 공사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여수에 있거든. 하면서 와서 우리 집 일 보고 가려고 하면 그냥 요 주차될 데가 없어서 뺑뺑이 돌아 애기가. 이거 지을 때도 물론 이 주민들이 더군다나 우리 같은 집은 엄청 피해를 봤어요. 소음도 그렇지만 저기서 막 저런 큰 건물 지으니까. 여수시는 처음부터 공영주차장 철거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붕괴지 인근 1번 건물을 매입하는 안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2번 건물은 불법 증축 건물인데 소유자가 부지 활용 뒤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요청해 모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어쩔 수 없이 시 소유 재산인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거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그 공법들을 판단해도 그 주차장 철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수시는 오는 5월까지 주차장을 철거하고 붕괴지 복구 공사를 완료하면 현 주차장의 4분의 1 규모인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의 주차장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만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다문화와 기후변화, 돌봄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받아들여 정책으로 활성화시키는 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최근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 개정을 놓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벌인 갈등은 누가 이들을 책임 있게 돌보느냐의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죠. 최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늘봄 학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두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교육 수요와 의제를 받아들여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책을 단위 학교에다 연결해주고 시민과 연결해주는 실핏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1년간의 준비 기간 끝에 문을 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시민 누구나 참여해 광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치단체와 교육청별로 각각 운영됐던 교육 관련 정책들을 이제는 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함께 모여 논의합니다. 특별히 지자체, 구청, 유관기관, 대안학교, 시민단체, 교육청 이 모든 기관이 함께 아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실천 사례로는 저희가 처음이다. 하지만 개원식에서는 교육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광주시 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해체하는 등 기관을 만드는 취지와 반대되는 행보를 밟아왔던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교육 실험이 협치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각계의 비판을 사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단체가 보고서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5.18 기념재단 등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배척하는 조사 결과 보고서는 왜곡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며 진상규명 불능 처리가 된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고 특히 권일병 사망 경위가 담긴 군 경찰의 피해 보고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